안녕하세요. 서울 신세계 안과원장 이승현입니다. 오늘은 안검내반과 덧눈꺼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검내반이란 눈꺼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속눈썹이 각막과 결막을 자극하는 질환으로 충혈, 이물감, 눈물 흘림, 안통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각막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심하면 각막에 혼탁이나 혈관 또는 궤양이 발생하여 나중에는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안검내반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 안검내반은 드문 질환으로 흔히 선천 안검내반이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들은 대부분 덧눈꺼풀인 경우가 많습니다. 덧눈꺼풀은 선천적인 눈꺼풀 이상으로 속눈썹 주위에 과도한 피부주름과 눈둘레근이 눈꺼풀테 위로 겹쳐짐으로써 속눈썹이 눈 쪽으로 밀려 각막과 결막을 자극하는 질환입니다. 기존의 눈꺼풀에 수평으로 피부주름이 져 있어 마치 눈꺼풀 위에 눈꺼풀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 덧눈꺼풀이라고 부릅니다. 덧눈꺼풀은 동양 어린이에서 10% 정도로 흔하게 발생하고 주로 코 쪽에서 양한성으로 발생합니다. 많은 경우 아래 눈꺼풀에서 발생하지만 윗눈꺼풀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덧눈꺼풀에서 눈꺼풀 태의 위치는 정상이며 눈꺼풀 판에도 이상이 없어서 눈꺼풀 태가 눈 쪽으로 말려 들어간 안검내반과는 구별됩니다. 덧눈꺼풀의 증상으로는 눈을 자주 비비거나 가려워하며 눈을 자주 깜빡이고 눈물을 흘리거나 밝은 빛 아래에서 심한 눈부심으로 눈을 잘 뜨지 못하기도 하고 눈곱, 충혈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 증상 없이 지내다가 시력 검사를 위하여 방문한 안과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렸을 때는 각막이 느끼는 감도가 떨어지고 속눈썹이 부드러워 눈에 닿는 느낌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눈썹 찔림을 성인이 될 때까지 방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덧눈꺼풀은 자라면서 얼굴뼈가 성장하고 젖살이 빠지며 자연히 호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환자들은 인공눈물과 안약, 안연고를 사용하는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며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심하거나 각막 손상 정도가 심할 때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수술 기준은 의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눈썹에 의한 심한 각막 자극 증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약 만 3세가 지나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속눈썹 아래의 과도한 피부와 눈둘레근을 절제하고 피부 윗조직을 눈꺼풀판의 아래 경계에 고정시켜 속눈썹의 방향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수술을 시행합니다. 윗눈꺼풀의 덧눈꺼풀에 대해서는 쌍꺼풀 수술을 시행합니다. 퇴행 안검내반은 아래 눈꺼풀에서만 발생하고 나이 든 환자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아래 눈꺼풀 당김기의 약화 또는 부척부 파열이 1차적인 원인이고 눈꺼풀의 수평이완 또한 중요한 원인입니다. 아래 눈꺼풀 당김기가 눈꺼풀판 아래에 붙어서 눈꺼풀을 아래로 당기며 눈꺼풀의 안정성을 유지시켜야 하는데 부착 부위가 약화하거나 파열되니 아래 눈꺼풀이 아래로 당겨지지 못하고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속눈썹이나 피부가 각막에 닿게 됩니다. 치료는 아래 눈꺼풀 당김기 재부착술입니다. 아래 눈꺼풀 당김기를 찾아 눈꺼풀판에 재부착시켜주면 눈꺼풀판의 아래 가장자리를 다시 아래로 당기게 되어 눈꺼풀 태가 바깥쪽으로 회전됩니다. 아래 눈꺼풀의 수평이완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쪽 눈꺼풀판띠 고정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꺼풀 건말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꺼풀의 연축이나 찡그림은 눈꺼풀 태를 눈 쪽으로 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눈꺼풀 찡그림은 안검내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연축 안검내반은 눈을 감았을 때 발생하며 전안부 외상이나 수술, 광범위한 후안부 수술 직후 또는 안구나 눈 주위의 염증과 같은 자극에 의해 생기는 반사적 눈꺼풀 경련이 원인입니다. 퇴행 안검내반의 유발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잘 발생하며 대개는 일시적이며 안구 자극이나 눈꺼풀 부종이 없어지면 호전됩니다. 평소에는 안검내반이 발생하지 않고 눈을 세게 꾹 감고 난 뒤부터 눈꺼풀이 말려 들어간 상태를 보입니다. 외상이나 수술로 인한 눈꺼풀 부종이 호전되거나 안구에 자극이 없어지면 연축 안검내반이 호전되지만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퀵커트 봉합술로 치료합니다. 눈꺼풀 아래에 봉합살을 몇 개 묶어주는 간단한 수술로 효과가 좋으나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은 안검내반은 결막에 발생한 흉터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전에 다래끼를 쬐거나 심한 눈병을 앓은 경우 등에 발생합니다. 눈꺼풀은 피부, 눈둘레 근육으로 구성된 앞층판과 눈꺼풀판, 결막으로 구성된 뒤층판으로 나뉘는데 결막의 손상은 뒤층판의 수축을 의미하므로 눈꺼풀태가 안쪽으로 말리는 것입니다. 특히 윗눈꺼풀에서 발생하는 속말림은 대부분 반응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막에 흉터를 일으키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막에 손상이 발생하고 흉터가 발생하면 결막의 흉터 조직은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수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꺼풀 테두리와 속눈썹이 내회전되어 바는 안검내반이 발생합니다. 바는 안검내반의 치료는 눈꺼풀의 뒤층판 길이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눈꺼풀판 결막의 흉터가 국소적인지 광범위한지, 흉터의 수축이 경미한지 심한지를 살펴보고 그 정도에 따라 전층 눈꺼풀 절개 및 눈꺼풀테 회전술, 눈꺼풀판 절개 및 눈꺼풀테 회전술 등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바는 안검내반 수술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에도 반응성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어 재발되거나 미용적 측면에서 불만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적거나 환자가 수술을 원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수술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인공눈물, 안연고의 사용, 반창고를 이용한 눈꺼풀 당기기, 치료용 콘택트 렌즈의 착용 등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안검내반 수술 방법들이 있으며 재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세한 진찰을 통하여 환자의 안검내반이 어떤 형태인지 진단하고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공존할 수 있으며 가장 주요한 원인 요소가 무엇인지 결정하고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 오늘은 안검내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상태를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수술 후 부작용을 줄이고 합병증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서울 신세계안과는 앞으로도 고객님들의 눈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